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깃허브에 공개 서버로 되어 있는 리버스 쉘과 관련된 쉘 코드들을 만들어주는 도구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희가 파워쉘 악성 코드 형태의 그런 쉘들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난독화된 것들을 어떤 식으로 또 복구할 수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쭉 배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쉘뿐만 아니고 뭐 파이썬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뭐 PHP 이런 스크립트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웹쉘 형태 같은 거나 리버스 커넥션 같은 경우나 이런 웹패킹을 공부하다가 또 이제 시나리오 기법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주의할 점은 이런 것들은 꼭 교육 관점으로 한 게 교육용으로만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아래 같은 경우 이제 설치 방법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깃허브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칼리 리눅스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깃허브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쉘 스크립트 설치 파일들을 실행을 하시면은 됩니다. 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phman이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하지 않고, 여러분들 칼리 리눅스에서는 위의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미 제가 이렇게 다 설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install.asg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설치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shell s라고,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shell z죠. 예, shell z라고 하는 명령어로 수행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실행하시면은 이제 또 칼리 리눅스에서 관련된 그러한 모듈들 있잖아요, 라이브러리, 그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해요, 자동으로요. 그리고 이제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저와 같은 이런 화면들이 이제 나오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인 메뉴를 보시면은 이렇게 파워쉘, 네켓, 뭐 배시, 파이썬, 루비, 그래서 텔넷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웹쉘 형태에서 최근에 또 이제 node.js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요,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에 따라서 뭐 리버스 커넥션 할 때도 뭐 기본적으로 NC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텔넷 같은 형태들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웹패킹을 좀 배우셨으면은 아실 건데,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다 이제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텔넷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네켓이 바로 NC라고 하는 명령어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특히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파워쉘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제 파워쉘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파워쉘도 저도 요즘 이제 유튜브에다 조금 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올리는 이유는 이제 보안 관점에서 나중에 이제 파워쉘과 관련된 악성 코드, 그 다음에 인프라 보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좀 올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파워쉘을 하나 좀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1번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또 이제 제거 칼리 리눅스 IP 떼기거든요.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 포트 같은 경우도 443으로 기본으로 맞춰집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뭐 4444 포트 같은 경우나 뭐 아니면은 뭐 8888 포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포트들을 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실전에서는 보통 이제 리버스 커넥션을 할 때 공격자 서버 같은 경우도 이제 443 아니면 이제 80 포트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방어벽 때문에 그래요. 방어벽 아웃바운드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게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443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요. 그래서 엔터를 입력하시면은 이제 IP 방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 형태로 이제 포맷을 나중에 이제 쉘 스크립트 만들어지면 거기다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노멀로 하면은 그냥 요 192.168.이라고 하는 IPv4 형식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만들어 보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이제 몰랐던 부분들, 형태들, 우회기법들이나 그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환경에다가 설치하는 방식, 이거는 URL 형식에서 아마 이제 다운로드 받는 그런 것들 인코딩을 한 것들이다. 아마도 윈도우즈 여기 기본에서 만들어진 거에서 뭔가 요걸 인코딩을 더 한번 더블 인코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VBA 스크립트 매크로 형식으로 해서 나중에 오피스 파일, 그게 우리가 엑셀 파일 같은 거, 워드 파일에다가 이제 악성 코드들을 이제 넣는 것들을 우리가 문서형 악성 코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형태에도 넣는 것들이 또 지원이 됩니다.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옵션 정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우회기법이나 여러 가지들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나씩 좀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1번을 하더라도 파워쉘의 기본적인 인코딩 베이스 64 방식들을 이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1번으로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들은 건드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우회기법 같은 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 보시면 되고요. 자, 1번 이렇게 누르시면은 요게 생겨요. 이게 이제 쉘 코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쉘 코드고요. 이게 쭉 보시면은 이제 이게 난독화가 이제 되어 있죠. 예, 난독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리스너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넷캣이라고 하는 것들이 칼리 리눅스에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아니면 2번 형태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되고요. 4번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요 형태들도 많이 이제 실제 악성 코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리스닝을 하기 전에 요것들이 이제 공격 코드이기 때문에 얘는 꼭 저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쪽에다가 이제 카피를 하고 저는 이제 노트패드에다가 이렇게 이제 붙여놨습니다. 실제 이제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이제 뭐 cmd 배치 파일에다가 보통 이제 저희가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배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공격 코드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자들이 입력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서형 악성 코드는 그런 데다가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파일 뒤에다가 이제 bat라고 하는 배치 파일을 제가 저장을 제가 바탕화면 쪽에다가 좀 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테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점 배치 파일이죠. 예, 배치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나중에는 요거를 이제 클릭해 가지고 실행하시면은 리버스 커넥션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칼리 리눅스죠. 칼리 리눅스에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 그래서 1번으로 그냥 선택을 하시면은 얘가 이제 리슨을 할 것이냐, 새로운 것들 그 터미널로 리슨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리스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저장되어 있던 그 공격 배치 파일 있죠. 예, 그 배치 파일을 바탕 화면 쪽에다 저는 이제 저장을 좀 해놨는데 이렇게 아까 테스트점이죠. 그래서 요걸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뭔가 실행이 되고요. 커넥션이 리버스 커넥션이 이렇게 됐죠. 금방 이제 그 cmd 창이 확 떴다가 죽었죠. 예, 죽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이고, 여기는 이제 dir 정보들을 보시면은 제거 화면이 이렇게 뜨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원드라이브, 아까 우리가 배치 파일을 클릭했던 그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원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 config 입력하시면은 IP 정보들, 이게 화면들, 이게 그 글씨들 한글글이 깨지는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지원되는 게 한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부 쪽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쉘에서 지원되는 이제 베이스 64,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 64고요. 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면은 여기 KA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위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느낌표 해가지고 바이패스 해가지고 명령어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좀 쓸데없는 값들이 좀 들어가 있죠. 잘 보시면은 요런 값들이 있죠. 그래서 요런 값들을 만약 여러분들이 위쪽에다가 없앤다라고 하면은, 없애면은 이게 이제 나올 겁니다. 정상적인 이제 문구로 나와요. 그래서 뭐가 실행이 돼 있고, 패스 바이패스가 되어 있고, no exect 나와 있고, no profil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쓸데없는 값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제 코드는 요 뒤에요. 뒤에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제가 미리 이제 그 파워쉘 쪽에서 인코딩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디코딩하는 도구입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파워쉘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디코딩 하는 것들이 다 지원되는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파워쉘을 이용해서 똑같이 작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어 넣으시고요. 실행을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아래쪽에 이제 풀린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아래 결과들을 보시더라도 요것도 이제 중간에 쓸데없는 값들을 좀 이제 변수 값들, 이게 요거는 이제 A, B, C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값으로 쭉쭉 이게 했고요. 우리가 이 파워쉘 악성 코드나 이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 공격 코드의 이제 서버 IP 정보들이죠. 그래서 IP 정보들이 칼리 리눅스들이 이제 복구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어차피 이제 요거거든요. 사실요. 요거는 이제 뭐 리버스 커넥션들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들 하나씩 뭐 분석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분석 관점에서 진짜 IP다, 진짜 공격 IP다 라고 한다면은 얘를 이제 방화벽 쪽이나 그런 쪽에서 이제 차단을 해야겠죠. 요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난독화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난독화 형태들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난독화들을 여러분들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침해 사고 분석 같은 경우나 이제 뭐 보안관제 쪽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가시면은 아마 이런 코드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시게 될 거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렇게 배치 파일 형태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문서형 악성 코드, 그러니까 이제 VBA 매크로를 통해서 공격들이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을 좀 많이 사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오픈 도구들을 사용해 보셔가지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들, 그 다음 우회로 어떻게, 그 다음 최근에 이제 고랭 같은 경우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node.js나 이런 형태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활용을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